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몸살이 좀 걸려서요. 목소리가 좀 평상시와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가지고, 예,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네요. 네. 그동안 너무 빡세게 달려왔나?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셀트론이 못 가는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사실 셀트리온이 다른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셀트론 제약에 비해서 좀 최근에 못 갔잖아요. 예, 뭐그 부분들하고 그래도 이제 셀트론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그리고 저는 예, 내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셀트론을 조금 추가 매수하려고 해요. 예, 뭐 그런 것들 왜 그런지 예,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을 분석할 때 저는 요 5가지 포인트를 이제 그 학습하고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지금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높인 편이거든요. 예. 사실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지금 언택트 관련된 대장주군들도 좀 들고 있고요. 네이버, 예, 뭐 리메드 같은 것도 중소형주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 셀트리온을 또 선정할 때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기준을 크게 못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셀트론 내에서 사실 깊이 있는 분석이 아닌 뭐 주변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추천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자신만의 어떤 내공을 저는 키워야 된다 생각해요. 이번 계기로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잖아요. 매매라는 게 투자라는 게 이제 횟수를 늘리면 결국 실력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 요렇게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과정이고요. 네, 첫 번째는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모든 걸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 그 기업의 이제 제품이라든지 어떤 계획, 경영 목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트 전자공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공시,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곳이잖아요. 예, 여기서도 이제 사업 보고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뭐 최근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예, 어떤 공시가 나왔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예, 우리가 이제 정치인을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말지를 볼 때도 그 살아온 과정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야 이 기업을 또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예, 그런 거고요. 과거에 이제 어떤 경영 목표를 가지고서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달성이 됐는지 여부. 셀트리온은 그런 것들을 거의 달성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야 이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좀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뉴스. 이것도 이제 공시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게 이것도 역시나 이제 살아온 과정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이 종목이 어떤 뭐 테마에도 엮일 수도 있고 어떤 뉴스가 터져가지고 막 급등락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기사나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손쉽게 많이 보는 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이건 볼 때 좀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해당 애널리스트의 이제 의견이 들어가잖아요. 예,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도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애널리스트마다. 예, 그래서 어떤 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앞서의 이 세 가지를 다 파악하고 나서 예,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앞서 1, 2, 3번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면 이 기업에 대해서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파악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의견, 생각들도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는요, 경쟁사. 이거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셀트론의 경쟁사, 화이저라든지, 그런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동료 기업, 경쟁사, 동료 기업 같은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전망.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이트,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어떤 해당 산업, 뭐 건설업종, 뭐 바이오 헬스 업종, 반도체 업종,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각 연구소별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산업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그냥 우리가 어디 추천받거나 단순히 어떤 뉴스를 보거나 어떤 리포트 하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들 주식을 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셀트리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향후에 제2의 셀트리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2의 셀트리온을 또 선정하게 될 때, 이런 과정을 저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따가 이제 이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은 종목은 시대 정신이라는 어떤 얘기를 드리면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에 앞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장 중요한 덕목,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이제 농사를 할 때 씨를 뿌리고 이제 바로 수확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 뭐 코로나19 뭐 진단키트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라는 게 시세가 이제 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고 이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우리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 코로나 사태 때 다른 업종 종목 대비해서 상당히 방어가 잘 됐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 기관이 싼거래로 계속 지금까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막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 있잖아요. 정말 공매도라는 것도 겹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세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상당히 눌림이 발생하거나 또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때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2017년도에 셀트리온이 굉장한 시세를 분출했잖아요. 그때를 한번 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셀트리온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보여줬어요. 2016년, 2017년. 근데 이제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시세 분출을 했었죠. 당시에 뭐 OLED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시장의 주도권을 그 당시에 반도체 업종이 완전히 쥐면서 사실은 이 바이오 업종이 다소 좀 뭐랄까요, 움직이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권 자체를 반도체 업종, IT 업종이 주도권을 쥐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은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 셀트리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IT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할 텐데,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막 밀어 닥칠 텐데, 보시면 시장은 막 위로 치고 오르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는, 셀트리온은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삼성전자 사야겠다, SK하이닉스 사야겠다, 원익 IPS 사야겠다, 테스 사야겠다, 반도체, SKC, 코롱PI, OLED 업체 그런 것들 사야겠다. 안 가잖아. 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그 당시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때를 기다린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매집 패턴이었던 거죠. 매집 패턴. 예. 그래서 사실 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 시세가 왔다 갔다 그냥 박스권을 그린다든지 이평선에 갇혀 있다든지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2017년이 실적으로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는 때였다잖아요. 토르시마 이제 출시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합병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기 나중에 시작했지만, 결국은 올라갈 명분들은 있었어요. 예. 실적만큼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가둬놨단 말이에요, 시세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날리면 당연히 날릴 수 있는 명분이 너무나 많죠. 실적,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모멘텀. 그렇죠? 예.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예, 셀트리온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3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보면 3월부터 이제 오늘까지, 예, 지난 이제 금요일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2,300억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은 1,290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사실 이 셀트리온은 블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블록들이 2,690억이 있었죠, 오늘. 요거 빼면 거의 뭐 5천억을 순매수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거 빼면. 네.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는 보시면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2천억을 순매수했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수급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겁니다. 결국 이제 개인들만 매도한 거죠. 다른 것들 막 가는데 셀트로 못 가니까 이제 점점 못 기다리고 파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수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17년도에도 봤듯이 때가 오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때랑 비슷해요. 2017년도 보십시오. 시장이 막 폭발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돌이 가둬놓고 못 가고 있죠. 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은 때가 있고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셀트리온의 진정한 수확기는, 네, 셀트리온의 진정한 수확기는 굉장히 먼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난 빨리 벌고 싶은데 멀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네, 시가총액이 100조, 200조, 300조, 이게 진정한 수학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학기는 시가총액, 그룹 합산 시가총액 100조, 200조, 300조 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무맹랑한 시총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산업의 성장세와 그 안에 셀트리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 그거를 이제 본다면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는 저는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리의 마법. 그러려면 여러분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그룹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가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시세 분출하는 것들 뭐 계속 쏟아지겠죠. 하지만 뭐 결국은 나중에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만큼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바로 복리 마법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시대 정신이다. 예.
위기 뒤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 저는요, 이 바이오시밀러 업종하고 언택트,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업종이 이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위기 뒤에는, 증시의 어떤 큰 위기 뒤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고요. 그 주도주가 그 풀린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을 오롯이 다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요. 그게 이제 과거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이제 맞고 나서 그 위기가 이제 벗어나면서 이 차화정 섹터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면서 한 3년 정도 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막 10몇만 원 하던 게 막 50만 원 이상 가고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LG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봉 차트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LG화학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엔 차화정 섹터가 이제 굉장히 어떤 실적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쥐었었고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 저점대가 거의 한 1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전고점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버리죠.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가는 성향을 띄어요. 주도주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이 큰 위기 뒤에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하는 게 지금 딱 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 LG화학 같은 경우 10만 원에서 보시면 얼마입니까? 58만 원까지 갔죠. 이게 이제 2011년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그 주도주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중장기로 가야 돼요. 복리의 마법인 거죠. 이때 이런 거 투자했으면 대박 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화정, 기아차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야, 이거 굉장히 그때 당시에 대단했어요. 그때 전환사채 막 같은 거 발행하면서 그거 막 가져가려고 막 정말 그런 시기였는데요. 새록새록 나네요. 10년 전인데. 2009년도 그때 보시면 거의 10,000원, 6,000원 막 이랬었어요. 주식이.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차화정 섹터, 주도 섹터 불면서 밀고 올라가면서 한 2년 만에 10배 이상 간 거죠. 뭐 이건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결국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주도 업종 안에서 주도주를 빨리 탑승하는 게 3, 4배를 벌든 정말 10배를 벌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리 보여줬잖아요.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결국은 그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같이 받은 거죠. 이 당시에 차화정 섹터를 우리가 연구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LG와 기아차 봤지만 뭐 6, 7배에서 10배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복리의 마법을 좀 누릴 수 있었던. 그래서 이 당시에 아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 투자해가지고 큰 정말 대박을 치신 분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도 섹터 안에서의 주도주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것들을 딱 묻어두고 갔던 분들이 큰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일까? 그거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보시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전고점 돌파하고 바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세의 어떤 흐름 자체는 이 섹터 자체를 지금 밀어 올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도 섹터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주도주로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거에 이제 2009년도, 2010년도에 이제 차화정 섹터랑 비슷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입니다. 역시나 보시면 코로나19 사태 때 별로 밀리지도 않고, 예, 위로 더 이제 그 이상으로 위로 시세를 분출했고, 최근에 보시면 정고점대를 지금 비슷하게 실적의 어떤 급 성장으로 이제 경신을 하기 직전에 이제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이에요. 예.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업종, 그게 이제 주도 섹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퍼포먼스를 높여줄 수 있는, 실적의 퍼포먼스를 높여주면서 수급도 몰리고 또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당시에 우리 뭐 기아차, 현대차, LG화학,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몇 조에서 몇십 조 단위의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돼야 시장을 이끌어가고 시장의 큰 어떤 수급들, 메이저 수급과 큰 손들의 수급을 받으면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차화정이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NC 같은 언택트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이 바이오 시밀러, CMO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이 이번 시대 정신에 맞다. 위기 뒤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 여기 이제 부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2년여의 지금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바닥을 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할 수가 없듯이, 그리고 어떤 조정기를 거친다고 보면 조정기, 하락 횡보,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차트를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셀트리온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사실 2017년도는 시세가 이제 이렇게 분출했잖아요. 이때 이제 굉장히 향후의 기대감들을 많이 받아서 이제 분출했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청산, 그리고 거래소 이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냈죠. 근데 지금부터는 건실하게 실적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지금 결국은 이게 성장통이었다고 보면요. 이 조정기를 마무리 짓는 바닥권 형성을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 추세가 완전 되돌려졌죠. 실적과 코로나19 같은 이 강력한 모멘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특허권 풀리는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것들을 누가 가져갈지는 선두권 업체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보면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한 5개 업체가 거의 과점하는 형태가 지금 거의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이 산업의 성장에 오롯이 수혜를 받는 기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시대 정신이다. 그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가 기업 가치를 레벨업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게 많은 다른 업종에는 굉장히 피해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적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죠. 뭐 대표적인 뭐 자동차라든지.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는 이 코로나19가 사실 이쪽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을 연구하는 기업은 기업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되는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실적과 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이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이게 그냥 연말까지만 갈 수도 없는 거고, 서정진 회장도 얘기하지만 2년 동안 극복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가치 레벨이 될 수 있는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이고요. 그 안에서 이쪽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까지 계속 이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7월 달에 인간 임상 들어가죠. 뭐 그 다음에 2상, 3상, 해외 임상까지 아마 진행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가장 빠른 항체 치료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영국이나 스페인에서 임상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셀트리온은 정말 이게 이제 기회가 된 게 독감 치료제, 항체 독감 치료제를 이제 10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거랑 흡사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3상 이제 올해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게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코로나19 요게 지금 가장 이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가 됐기 때문에 뭐 독감 치료제는 나중으로 후순위가 됐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는 6월 달에 출시가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또 제가 좋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게 이제 임상 단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또 하나의 이제 기업 가치 레벨업 요소가 되는 거죠. 예,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죠. 하나의.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 시대 정신에 부합되고 있고 수혜주가 되고 있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인데요.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급이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잠시만요.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시면 3월달 이후로 보겠습니다. 예, 수급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을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블록딜을 2번이나 해가지고요. 예, 블록딜 2번 한 3천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3천억 정도를 한 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 자체가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관의 어떤 이런 대량 매수세가 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 최근에 이제 MSCI 이제 편입되면서 한 8, 900억 정도 예, 이 수급이 유입될 거거든요. 그래서 3월달 이후로도 외국인 300억대, 기관이 한 260억대를 순매수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수급이고요. 앞으로 외국인 수급은 더 유입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거고요. 공매도 부분은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제 제 가치를 받기 시작하고 때가 되기 시작하면 기다림 끝에 이 기업, 이 섹터가 부흥하게 되는 그 때가 되면 자기 목을 옥죄는 게 되는 거죠. 공매도라는 게. 그래서 공매도 부분은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목을 조이게 될 겁니다. 예, 더 폭발적인 시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한 비중을 다음 주에 좀 높일 예정입니다. 보시면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할 때는요, 이런 구간에서 해줘야 돼요. 보시면 이런 어떤 이평선, 이게 이제 481선이거든요. 이 선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못했는데 내일쯤은 할 생각이고요. 관심이 아마 내일은 셀트론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예, 헬스케어는 좀 들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쪽으로 어차피 키 맞추기 할 거거든요. 뭐 그 중심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봐요. 셀트리온만 들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요. 잘 흔들리시는 분들은 2017년도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때 시장이 막 가고 있을 때, 코스피가 가고 있을 때 못 가고 눌러주는 요 구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겠습니까? 근데 아빠 밥 안 보고 엄마 그 기다림 끝에 어땠습니까? 폭발적인 시세를 안겨주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고요. 다들 걱정 마시고 셀트리온은 시대의 정신이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